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어떤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배운다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특정한 질병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로 말하자면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배운 것들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실제 환자도 진단하고 치료해보고 또 숙련된 교수 밑에서 여러 가지 임상 경험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한 150가지 정도의 질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 150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주 만났던 그런 질병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빈번하게 걸리는 질병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빨리 배우고 싶은 질병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그러한 질병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마 배우시다 보면은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게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또 새롭게 느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고 유익하게 강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다뤄볼 질병은 요통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도 말하고 또 허리 통증, 협착증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허리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왜 이런 병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근처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는 뻐근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차가운 느낌, 또 뜨거운 느낌 등등 여러 가지 허리 주변에서 생기는 불편한 감각들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파지면서 점점 동작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한다든지, 피지 못한다든지, 돌리지 못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동작 면에서 불편함이 생기고요. 또 허리의 아래쪽으로는 바로 연결된 게 두 다리가 있죠. 다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그 근처에 있는 방광이나 대장,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전립선, 여자들이라면 자궁, 난소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런 부변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허리가 아픈데 허리 쪽에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별로 불편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런데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다리 하체 쪽으로 통증이 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허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느낌은 다리 쪽이 아프다 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무릎이 다쳐서 아파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픈 경우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제일 편한 방법은 일단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등등의 진단을 받고 무릎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가 무릎이 아프다. 그렇다면 대부분 다 허리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면 진단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안면 진단을 봤을 때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에는 전혀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병이 걸렸다는 징조가 없는데 환자는 계속 무릎이나 그런 곳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는 관절은 손가락을 통해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들을 지압을 해보지만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또 손가락도 휜 것이 아니고 쭉 잘 뻗어 있습니다.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무릎이나 발목, 발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단을 해봤더니 코가 휘었다든지 등등 이렇게 허리가 안 좋은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허리가 안 좋아서 무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병들이 생길까요? 당연히 허리 주변이 아픈 것, 허리가 아픈 것이니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허리에 충격을 주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또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끄덕 할 수도 있죠. 전부 다 허리에 직접적인 외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허리는 전혀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습니다. 또는
살짝 허리 숙여가지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끄덕 하더니 그 자세에서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리에 외상을 입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허리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장입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아주 피로한 이런 생활을 하면은 간과 근육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허리가 쉽게 삐끄덕하고 나가고 또 허리 주변에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심장이 아파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왼쪽 전체를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왼쪽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에 병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간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면 간장 때문에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위 문제도 있습니다. 비장은 어떤 장기라고 그랬죠? 네, 우리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둥근 지구에서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지구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장이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균형을 잡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허리잖아요. 네, 허리가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위가 안 좋다는 거는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동작을 취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게 잠깐이지 만약에 늘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항상 내 몸은 이렇게 앞쪽으로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허리가 어떻게 됐나요? 앞쪽으로 이렇게 쭉 구부리고 다니시잖아요. 허리 잘 못 펴시잖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여쭤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늘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까요? 예, 정말 불편하겠죠. 정말 허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비위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비위를 고치지 않으면 허리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또한 신장도 문제가 되면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바로 허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허리에 붙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이 아래로 축 처지거나 아니면 균형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면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자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라는 이런 말도 바로 이 신장과 허리가 하나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리가 튼튼하면 신장도 튼튼하고요. 신장이 튼튼하면 허리도 튼튼합니다. 또 신장은 무엇을 관리한다고 했죠? 뼈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뼈가 튼튼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만약에 약하면 뼈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잘 부스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쉽게 골절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소장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소장입니다. 근데 이 소장이 쉽게 뭉칩니다. 배를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 누르시면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딱딱한 경결점이 느껴진다면 그게 소장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장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으면 그 뒤쪽에 바로 허리가 있잖아요. 요추가 있기 때문에 요추에 당연히 부담을 주겠죠.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도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대장은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인데 이렇게 거꾸로 아래쪽 방향으로 입구가 뚫린 것처럼 생겨져 있죠. 예,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양쪽에 마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고 옆으로도 대장이 지나가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딱 그림을 보시면은 예, 대장이 마치 복부를 딱 받쳐주고 있고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발목이 다쳐도 허리가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런가요? 발목이 만약에 한쪽이 다쳤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겠죠. 그러면 허리에 그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골반도 비뚤어질 수 있고 허리도 함께 비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무릎이 아프면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시겠어요? 예, 쩔뚝쩔뚝거리겠죠. 발목이 아픈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리도 아파지겠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 비뚤어지면 당연히 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절뚝절뚝거리겠죠. 그러면서 허리에 충격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허리도 함께 휘어지고 아파지게 됩니다. 또 우리 척추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척추의 시작점은 경추고 끝점은 요추잖아요. 그러니까 끝과 끝은 같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시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끝을 움직이면 반대쪽 끝이 제일 많이 움직이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물리 법칙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연결된 뼈인데요. 이 뼈의 처음 시작이 만약에 휘어집니다. 땡깁니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도 당연히 제일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움직이게 되겠죠. 긴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허리가 또 아파지는 겁니다. 또한 턱관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턱이 이렇게 비뚤어지면 우리 몸도 같이 따라서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도 같이 비뚤어지고 전체적인 척추도 함께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문제가 있다. 한쪽이 너무 긴장이 되어 있다든지 등등 균형이 안 잡혀져 있으면 허리도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장요근인데요. 이 장요근이 딱 보시면은 요추에 딱 붙어 가지고요. 골반 안쪽 근육하고 연결이 돼서 이 다리 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요근이 단축이 돼 가지고 긴장이 돼 가지고 짧아져서 허리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아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요근이 문제가 생겨도 허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를 잘못해도 허리가 쉽게 아파집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온몸에 있는 뼈가 다 이동을 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가 있고요. 출산 후에는 다시 이 뼈들이 원위치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산후조리할 때 이 과정이 잘못되면 허리가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왜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 이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허리 자체,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 자체에 손상을 주거나 무리가 가는 운동, 그리고 동작,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거나 허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리를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부드럽게 허리를 먼저 움직여 주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상 속도로 올라가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허리를 움직여야지 더 안전하고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확 움직여 버리면은 그게 바로 허리가 나가는 겁니다. 또한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앉거나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중력의 힘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다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다리를 통해서 중력을 분산시키고 우리 몸은 중력에 최대한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또는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앉으면 다리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엉덩이 그리고 척추의 제일 끝인 선골과 요추 쪽으로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쉽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대부분 어때요? 나쁜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로 기대서 앉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서 앉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은 어때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 심지어 학원을 다닌다면 저녁 때까지 늘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회사 생활도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고요. 또 이동수단도 만약에 자가용으로 이동하신다면 늘 앉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에도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잠깐 누울 때는 편안한 것 같죠. 하지만 한참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점점 허리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너무 아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사실 이렇게 S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가 역시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력으로부터 좀 더 부담을 덜기 위해서 S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척추의 위서부터 아래까지 쭈루루룩 내려오는 중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워버리면은 이 척추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누워서 옆으로 쭉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뼈 하나하나마다 모두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척추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지런히 사시는 겁니다.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러면 허리에 제일 좋습니다. 또한 간에 무리가 가면 허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에 무리를 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을 너무 좋아해서 간에 오히려 부담을 주므로 간이 망가지게 한다든지 또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 역시도 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간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이 2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게 되면 간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스트레스, 독소들을 그대로 안고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잠이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간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 간이 쉽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간도 튼튼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과 근육은 한 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간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것이 간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 역시도 허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럼 어떻게 비위를 관리를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가면 위장병 고친다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군대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군대 배식과 관련해 가지고 부실하다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면 위장병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에 딱딱 맞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식은 금지입니다. 우리가 잘 때 비위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야식을 먹고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죠. 졸린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근입니다. 그것도 가끔이면 모르겠는데 자주 이렇게 비위를 야근을 시키면 당연히 병이 들겠죠. 그리고 허리도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또 신장에 무리를 줘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장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신장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했을 때 쉽게 망가지는 곳이 신장입니다.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양의 일을 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성관계 역시도 신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신장은 대변과 소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변과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참는다면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대변하고 소변은 절대 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시면 바로 화장실 달려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밌는 건요, 우리의 정신과 또 허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물질, 돈과 허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 걱정이 너무 많으시면 또는 최근에 누가 내 돈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이러면 허리가 잘 고장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물질에만 쏠려가지고 생각하시면 현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상관이 없이 허리가 잘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차근차근 캐물으시면 최근에 돈 걱정이 많이 있었거나 또는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예, 여기까지는 공개 강의였고요. 이후부터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료로 제공하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 치료자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포함해서 약 200편의 동영상 강의를 제한 없이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